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 제보자님은 개도 할태님이시고요. 개도 할태라는 말이 저도 처음 들어봤고, 콜청자분들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닭 잡는 칼로 태아를 잡는다는 신조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닉네임부터 좀 불쾌하면서도 무서운데, 제보자님 사연을 보니까 왜 이런 닉네임을 쓰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닉네임은 닉네임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보자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 폐기물 수거업자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택배 차량처럼 생긴 냉동 탑차를 운전해서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폐기물을 싣고 소각 처리장에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기름진 치킨이랑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느 한 산부인과에서 들었던 기괴한 소리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더 이상 입에 넣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이 들릴 때면 그날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나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다들 잘 알다시피 병원에서는 이제 주사바늘, 수액 봉투, 마스크, 수술 장갑은 물론 환자의 인체 조직과 장기 같은 것도 쓰레기로 나오거든요. 이러한 의료 폐기물은 법적으로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저는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주는 의료 폐기물 박스를 받아서 냉동 탑차에 싣고 병원 대표원장한테 가서 배출 확인서를 받거든요. 겉보기에는 배송기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서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때때로 이 끔찍한 의료 폐기물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산부인과에 가면 받는 낙태 수술 후에 버려진 조각난 신생아 사체를 모르고 만지게 되면 며칠 동안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부인과에 가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가는 거죠.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날도 다른 병원들을 먼저 돌아다니면서 의료 폐기물을 수거했고 소각 처리장에 가기 직전에 그 꺼림직한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대리석 4층 건물 전체가 산부인과인 그 병원은 임산부들이 낙태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하드코어한 의료 폐기물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산부인과에서 의료 폐기물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저한테 대표 원장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원장실에 가보니까 대표 원장이랑 수간호사가 수술복을 입으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낙태 수술이 잡혀서 그런데 금방 폐기물 나올 거니까 좀 이따가 가져가 주세요. 이러길래 저도 지금 보관 창고에 다른 데서 나온 거 빨리 갖다 놔야 돼서 다음에 가지러 올게요. 이러니까 아, 내일부터 황금 연휴잖아요. 병원에 두면 냄새도 나니까 워낙 긴급한 환자라서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다니까 뭐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 원장이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서 고맙다면서 녹차 한 잔을 주고 곧바로 대표 원장실 책장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을 통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환자가 급하다니까 기다리기로 하고 앉아 있었고 미닫이 문이 대표 원장실 출입문보다 얇아서 수술실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임산부가 누워있는 수술대 주변을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났는데 대표 원장이랑 부원장 사이에 약간 수상한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대표 원장이 나 내가 이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 택배질이나 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한테 훈계질이나 다 듣고 이러니까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게요. 원장님 일단 환자 지금 전신 마취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표 원장이 아우 야 나 할 기분 다 잡혔다. 부원장 난 보고만 있을 테니까 오늘은 네가 해봐. 이러면서 수간호사가 환자 바이탈 정상입니다 부원장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조금씩 칠판 긁는 소리처럼 쇠집게가 삐걱대는 소리랑 흡입구가 막혀서 덜덜대는 석션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잔인한 영화 같은 것을 이제 못 보는 편이라서 수술 장면이 상상되지 않도록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생각에 집중했죠. 그런데 수술실에서 갑자기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부원장이 수간호사한테 다급하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간호사가 부원장님 환자 지금 태아 머리 나오고 분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부원장이 뭐라고? 야 그거 나오면 우리 다 된다. 못 나오게 밀어봐. 이랬더니 수간호사가 원장님 더는 앰퓨테이션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표 원장이 나 넌 짬밥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냐? 그거 팔 다리 해체도 빨랑빨랑 못해? 나와봐 내가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때 수술실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대표 원장은 부원장이랑 수간호사한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조졌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 9개월짜리를 왜 접수받아? 이랬더니 수간호사가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했는데 현찰 박치기를 따따블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표 원장이 부원장한테 야, 너도 그래. 우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팔 다리 빙신 만들어놨다고 소송 걸면 평생 깽값 다 물어야 돼. 알아? 이랬더니 부원장이 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제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마치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아기 울음소리랑 간호사 울음소리가 대표 원장의 성난 목소리랑 뒤섞여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져서 방금까지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대표 원장이 수술실에서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귀를 더 쫑긋 세웠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대표 원장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간호사에게 지시하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책임은 네가 진댔으니까 야 김여사 그거 가져와라. 이러더니 수간호사가 그거요? 이러는 거예요. 대표 원장은 그래 연장 빨리빨리 가져와. 그리고 부원장 네가 싼 똥이니까 토막은 네가 해라. 이러는데 부원장이 저희 여사님 그거 이리로 놓으세요. 오늘 저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나랏밥 먹으러 갈 뻔했네요.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대 밑에서 무거운 물건을 살짝 잡아당기는 소리가 나더니 원목 도마 위로 무언가 내려꽂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반복되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가 어린 시절 재래시장에 이제 닭집 아주머니가 통나무 도마 위에 통닭을 놓고서 무쇠칼로 찍을 때 들은 것처럼 둔탁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목 도마를 찍는 소리가 멈추자마자 아기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대표 원장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의료 폐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면서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항상 환자의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 좀 힘든 싸움이 됐네요. 자 여기 따끈따끈한 거 나왔습니다. 이러길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서에다 사인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더니 잠깐만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내가 면허 딸 때 비밀 유지 서약처럼 했던 게 있는데 이러길래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방에서 계속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표 원장은 안심한 표정으로 만지작거리던 커터칼 대신 볼펜을 들고 서명을 했고 저는 재빨리 차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소각 처리장으로 가는 길에 자꾸만 그 소리가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제가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그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텅 빈 건물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으로 에워싸여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그곳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신고해서 대표이사가 태아 살해죄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임산부의 몸 안에서 태아가 해체되면 합법적인 낙태지만 몸 밖에서 하면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어쨌든 그날 대표 원장실에서 무쇠칼로 원목 도마를 찍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저는 치킨을 먹지 못했고요. 언제나 그렇듯 끔찍한 살인에도 대표 원장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면서 곧 출소하고 새 산부인과를 신장 개업하면서 낙태 수술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요즘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의사 수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저도 들은 건데 요즘 결혼한 젊은이들이 인생이 망할 때 아이가 있으면 완전 나락을 가지만 아이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쯤 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 권리가 있고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부모들에게는 지금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듯이 미숙한 태아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마음이 걱정되고 씁쓸할 따름이네요. 네, 오늘 개도 할태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들도 당연히 힘드실 거고 아이들도 정말 안타깝고 이게 제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사연 마지막에 들어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요. 빛을 보기 전에 먼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라도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와 그리고 콜청자분들도 소중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